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ISL랩의 석사과정생 서태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베이징 대학과 바이트댄스 연구팀이 발표한 비주얼 오토그레시브 모델링입니다. 현재 이미지 생성 분야의 대세인 디퓨전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면서도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준 GPT 스타일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렇게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고품질 이미지 생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시작을 해서 수십에서 수백 번에 걸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며 이미지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품질은 뛰어나지만 이 반복 과정 때문에 본질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한 장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논문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대안으로 GPT와 같은 언어 모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자기회귀, 즉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있습니다. 그림 A에서처럼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듯이 그림 B는 이미지의 다음 토큰을 순서대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상하게도 이미지 분야에서는 디퓨전 모델에 비해 성능이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를 재정의하였습니다. 저자들은 기존 방식이 이미지의 2D 공간 정보를 억지로 1D 시퀀스로 만들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각, 즉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크기의 스케일, 즉 전체 이미지를 예측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전체적인 스케치를 먼저 하고 점차 세부 묘사를 더해가는 것처럼 저해상도 이미지 전체를 보고 다음 단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예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인 넥스트 스케일 프레딕션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디퓨전 모델과 비교해서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과 의의를 정리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인 비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VAR 프레임워크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왼쪽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여러 해상도의 토큰 맵이라는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VQVAE 토크나이저를 학습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이 토큰 맵들을 이용해 다음 스케일을 예측하도록 VAR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킵니다.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 만드는 토큰화 과정입니다. VAR은 이미지를 여러 스케일의 토큰 맵으로 인코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가장 개괄적인 정보를 담은 1x1 맵부터 점차 해상도가 높아지는 2x2, 4x4 맵 등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계층적인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 VAR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이미지를 계층적 토큰 맵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CNN 인코더가 이미지를 입력받아 모든 시각적 정보가 압축된 특징 맵 F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토크나이저의 핵심으로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각 스케일의 정보를 순서대로 추출합니다. 먼저 A 과정을 보시면 현재 특징 맵 F에서 현재 스케일에 해당하는 정보를 양자화하여 토큰 맵 RK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B 과정에서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금 RK로 추출한 정보를 원래 특징 맵 F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남겨진 잔여 특징 맵은 아직 토큰화되지 않은 더 세부적인 정보들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정보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다음 반복에서 더 미세한 스케일의 토큰 맵을 추출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잔여 방식의 토큰화 덕분에 이미지의 정보가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계층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계층적 토큰 맵을 가지고 VAR 트랜스포머는 다음 스케일 예측을 수행합니다. 처음엔 시작 토큰만으로 가장 작은 1x1 맵을 예측하고 그 다음엔 1x1 맵을 보고 2x2 맵 전체를 예측합니다. 그 다음엔 1x1과 2x2 맵 모두를 보고 4x4 맵 전체를 예측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서 맵 안의 모든 토큰들이 순차적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즉 한 번에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AR 모델 같은 경우엔 4번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 3번 토큰의 결과가 필요한 순차적 방식이라 속도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VAR에서는 4x4 크기의 맵을 예측할 때 그 안에 있는 16개의 토큰 모두가 동일하게 이전 스케일인 1x1과 2x2 맵 정보만을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16개의 토큰이 예측값을 한 번의 계산으로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VAR이 기존 AR 모델보다 훨씬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앞서 맵 단위로 토큰을 병렬적으로 생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핵심이 바로 이 블록 와이즈 코절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에 씌우는 일종의 규칙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미래의 정보, 즉 더 큰 스케일의 정보는 볼 수 없도록 막습니다. 그림상에서 보면 이 검은색 위치, 이 부분들이 볼 수 없는 위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둘째로 과거의 정보, 즉 더 작은 스케일의 정보는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스케일, 즉 같은 블록 내에서는 토큰끼리 서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특징 덕분에 같은 맵 안에 있는 토큰들은 서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병렬적으로 한 번에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습 과정의 흐름을 보면 먼저 스테이지 1에서 만들어진 정답 토큰 맵 R이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이 토큰들은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임베딩 벡터 E로 변환이 되고 VAR 트랜스포머는 이 벡터들을 입력받아서 블록와이즈 마스크의 규칙에 따라 예측 토큰 맵 R햇을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예측값 R햇과 실제 정답 R을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델은 정답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이미지 생성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FID와 IS를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FID는 생성된 이미지 뭉치와 실제 이미지 뭉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거리 지표로 낮을수록 좋고, IS는 생성된 이미지가 얼마나 선명하고 다양한지를 측정하는 점수로 높을수록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논문의 VAR 모델은 최신 소타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3나 소라의 기반 구조가 된 디퓨전 모델인 DIT보다 더 좋은 FID와 IS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속도인데 DIT가 이미지 한 장을 만들 때 VAR 모델은 45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른 추론 속도를 보여줍니다. 기존 AR 모델들과 비교하면 성능과 속도 모두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도 중요하지만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생성된 이미지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슬라이드는 여러 모델들이 동일한 클래스에 대해 생성한 이미지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VAR 모델의 결과물인데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지의 전체적인 안정감이나 디테일한 표현력 그리고 질감 묘사에서 훨씬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이 제시하는 가장 흥미로운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스케일링 법칙에 대한 것인데요. LLM 연구를 하신다면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델의 크기를 키울수록 성능이 정직하고 예측 가능하게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X축이 모델의 크기, Y축이 테스트 로스, 즉 에러율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VAR 모델은 크기를 키울수록 에러율이 거의 완벽한 직선 형태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998에 가깝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성능 향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바로 이 LLM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최초로 명확하게 검증했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그래프에서 보신 스케일링 법칙이 실제 이미지 품질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세로축은 모델의 크기, 가로축은 학습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더 크고 더 많이 학습된 모델의 결과물입니다. 그림에서 플라밍고의 사진을 보면 맨 위 첫 줄에 있는 플라밍고는 형태가 다소 어색하지만 맨 아랫줄에서는 깃털의 디테일이나 목의 곡선이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일링 법칙이 실제 이미지 생성 품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제로샷이란 말 그대로 해당 과제에 대해 전혀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문제를 푸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VAR 모델은 이미지를 처음부터 생성하도록 학습되었을 뿐 이미지 일부를 채워넣는 인페이팅이나 특정 영역을 다른 클래스로 바꾸는 이미지 편집 같은 과제는 따로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이미지의 일부를 네모 박스로 지워도 주변 맥락을 이해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넣고 심지어 양상추 사진의 특정 영역에 호기를 그려 넣으라고 지시하자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외식 호기를 성공적으로 생성해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VAR 모델이 단순히 픽셀 패턴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지의 구조와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학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연구는 기존의 다음 토큰 예측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음 스케일 예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각적 자기회귀 모델 VAR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를 통해서 GPT 스타일의 자기회귀 모델이 역사상 처음으로 DAT와 같은 강력한 디퓨전 모델을 이미지 품질, 다양성, 그리고 추론 속도 면에서 모두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 언어 모델의 성공을 이끈 가장 중요한 특징인 스케일링 법칙과 제로샷 일반화 능력을 비전 모델에서도 성공적으로 재현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더 발전된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면 VAR의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토크나이저가 원본 이미지의 정보를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가 전체 모델의 성능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병목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현재는 클래스 조건부 생성만 가능하지만 이 구조를 언어 모델과 통합해서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넥스트 스케일 아이디어를 3D로 확장한다면 소라와 같은 디퓨전 기반 비디오 모델보다 더 효율적인 비디오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들은 이 VAR의 자기회귀적인 특성이 프레임 간의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롱폼 비디오의 생성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